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라서 좀 개념이 좀 잡혔나 말씀합시다. 자, 이렇게 뭐 되게 많겠죠. 어떤 모집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 서울시, 뭐 경기도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모집단. 근데 이제 이 모집단의 분포는 이게 애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으니까 거의 100% 정규 분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규 분포를 본다는 말은 저 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있을 텐데 그 평균에 엄청나게 몰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애들의 분포는 떨어질 거다. 뭐 그런 분포를 따르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표본조사라고 해서 자꾸 뭘 뽑죠. 이렇게 뽑아서 표본을 만들어서 내가 뽑은 표본, 크기 n짜리 표본이 있을 텐데 그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 근데 이제 뭐 이 그림에서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건 이제 뽑을 때마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본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뽑을 때마다 이 X바들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이게 뭐 거의 뭐 사람이 조사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 X바들이 탄생을 하는데 그 X바들을 다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면 모평균과 똑같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게 모집단의 평균을 스몰 m이라 그러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보면은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 그래서 보통 연습할 때나 아니면 교재 같은 데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 그림 때문에 착각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이거의 평균이 이거랑 똑같다고 했을 때 약간 잘못 판단하는 게 이거 둘이 똑같다고 돼 있거든. 그런 뜻은 아니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같을 리는 없잖아, 그치? 내가 뽑은 애들의 평균과 전체 평균이 같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표본 평균, 표본 조사는 원래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뭐 계속 표본들을 뽑아 이렇게 뽑다 보면 얘가 변하거든, 이게. X바들이 변하지. 그래서 얘가 확률 변수인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X바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다. 그래서 그거 기호로 쓴 게 이거였죠. 그래서 이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이 친구는 우리가 모평균과 똑같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같다. 근데 이제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해서 이 VX바라는 걸 따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는 이 모집단의 흩어진 정도보다 훨씬 더 평균에 몰려있다. 그래서 얼만큼 몰려있느냐, 이 크기를 n짜리라 가정을 했을 때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n분의 1배가 된다. 이건 이제 모분산,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 여기다가 이제 루트 붙이면 되는 거라서 이게 루트 n분의 1 되면서 뭐 시그마 X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이제 얘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의 평균이 이거랑 같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고사님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이 모집단의 분포는 거의 100% 정규 분포다. 얘네가 이제 모평균이 m, 보통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쓰고 얘네들은 이제 표본 평균이 얘네들의 평균이 x가 얘네들의 분산을 s 제곱 얘네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지. 즉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 이 모집단 전체 집단이 저게 정규 분포가 아닐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가 정규 분포 뭐 아닌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존재하기 힘들고 이런 분포를 따를 때 이걸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도 정규 분포다. 이것도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여기는 M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는 분산인데 분산이 좀 줄어든다는 걸 체크했었죠. 그렇죠? 여기를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근데 보통 이제 전체 제곱으로 쓰니까 얘를 그래서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얘기였는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본인이 한번 쓰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평균을 추정해보자. 자, 이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여기를 봐봐. 요걸 잊지 마시고 여기 요걸 가지고 하는 거라서. 자, 모평균의 추정. 이게 약간 좀 신기하긴 한 거야. 이게 내가 어떻게 저거를 전체를 예측하지? 추정하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한 건데. 자, 먼저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 추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추측해서 정한다는 소리예요. 대충 추측해보자. 대충 요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선은 이 추정이라는 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뭐 정추정이라는 말을 내가 알지는 모르겠는데, 정추정이라는 말이고 구간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추정은 아니고요. 구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172일 거야. 그렇게 추정은 못하고요. 우리 학교의 평균이 170부터 175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추정해요. 왜냐면 이게 딱 정추정이라는 게 그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간 추정이라는 거는 내가 뭐 센터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 학교 애들의 평균 키는 한 178부터 183 사이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신뢰도라는 말을 쓴다. 신뢰도. 이제 잘 들어라. 이제 한 번에 끝내자.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을 합니다.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집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해요. 저거 어떻게 해야 저걸 알아낼 수 있을까? 절대 알 수 없다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작업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표본으로 가를 시작합니다. 표본을 뽑아요. 크기는 n짜리라 가정을 할게요. 뽑아서 표본. 근데 이 표본의 평균은 구할 수 있거든요. 얘는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이게 뭐 모분산이라고 해서 이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절대 못 구하죠. 평균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분산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절대 못 구하는 저 두 변수인데 내가 이게 뽑은 애들, 물론 이 뽑은 애들이 아니라 인지줄이라서 내가 선택했던 그 표본들의 평균은 구할 수 있고 표본들의 분산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쓰기로 한 거지. 요거 두 개는 구할 수 있는 값인 거지. 이거 두 개는 구할 수 있다.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 20명 조사해서 키의 평균을 구했고 걔네들의 분산을 구했다. 이거 두 개는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두 개, 내가 모르는 거 두 개. 그래서 이제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조사하겠다.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게 있다. 그 확률 그 뒤에 그 표를 보시면은요. 그 정규분포표, 그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얘가 이제 1.96을 한번 찾아보시면 얘가 이제 그 여기 마이너스 1.96 여기 표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어. 표는 내가 뭐 찾아볼 필요는 없고 내가 알려줄게. 자, 여기가 원래 표준 정규분포가 여기 제로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1.96 정도를 보시면요. 여기 표부분 이 넓이 알 수 있잖아요. 여기가 0.4750으로 되어 있어요. 표를 보시면 1.96을 읽어주시면 0.47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전체 2배가 되는 거라서 요 넓이를 2배 하시면 되는 거라 0.95가 돼요. 0.9. 요거를 그래서 이쪽 동네 애들은 95% 추정이라고 합니다. 95%로 추정합니다. 요 상수를 사용합니다. 외우진 않아도 돼요. 육제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95% 추정을 할 때 쓰이는 상수가 요 1.9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9%를 쓰실 거면은 2.58을 쓰셔야 돼요. 이건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라서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되고 1.96의 의미는 요 반띵의 넓이가 0.4750이 되는 그 상수값을 구하신 겁니다. 찾으신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95%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95% 추정. 그런 거 있어. 그 추정 같은 그런 하는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뭐 신뢰도가 뭐 85%다 그렇게 적혀 있어. 항상 오른쪽에. 그게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신뢰도가 뭔지를. 신뢰도라 그래, 이거를. 신뢰도. 뭔지는
이제 마지막에 슬레더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95%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죠. 뭔 소리냐 저게. 당신 모르겠는데. 자, 봐봐. 방금 적었던 것처럼 그 확률 변수가요. 아 미안해, 이거 x가 아니라 z죠. 붙여놔요. 표준 확률 변수 z. 그래서 이제 그 z가 이게 1.96 이하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1.96 이상일 확률이 그 표를 보면 반띵이 0.4750이고 두 배 하시면 0.95가 된다. 요게 이제 확률적인 부분인 거지. 근데 이 x가 분명히 문제에서 정규분포 따른다고 그랬어. 한 번에 끝내자 이거. 알았지? 천천히 한다 지금. 잘 들어야 된다. 자, 모집단은 거의 100% 정규분포라 믿어도 돼. 정규분포가 아닌 집단이 어떻게 있냐고. 되게 많을 텐데. 그럼 모집단은 아마 정규분포 아마 이렇게 따르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건 몰라. m과 시그마를 절대 모르지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면 만약에 얘가 모집단이 정규분포 아니면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또 정규분포야.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그냥 100% 정규분포라 믿어도 돼. 저건 믿고 쓰면 되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온 이론에 따르면 그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역시 정규분포고 여전히 정규분포 따르게 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모분산의 n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저기 적어놨던 것처럼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이거를 사용해야 돼 지금부터. 근데 원래 우리가 표준화 공식을 잘못 생각하면은 원래 표준화 공식이 이거였잖아. Z는 이제 그 시그마분의 그 다음에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시그마가 표준 편차야. 이 m이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공식이 시그마분의 x-m 이러지 마시고요.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인 거야. 표준 편차분의 변수 빼기 평균. 그래야지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키려면 그 확률 변수를 보셔야 되고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그 확률 변수의 평균. 그치? 그 친구의 표준 편차, 그 친구의 평균.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건 x의 표준 편차, 여기에 들어가는 건 x의 평균.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주면 그 친구는 표준화가 되면서 평균이 제로, 표준 편차가 1짜리로 바뀐다.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건 기억해.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건 시그마 이렇게 읽지 마시고 x의 표준 편차, 여기에 들어가는 건 x의 평균. 이렇게 얘 걸 써야 돼. 얘 걸 써야 돼. 얘 걸 써야 된단 말이야.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해야 돼. 헷갈려하는 포인트라는 거야. 자꾸 틀려보니까 잘 봐. 그러면 내가 얘를 표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x바를 정규분포니까. 그러면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야. x바의 평균은 스몰 m이네. 그러면 내가 x바를 표준화시키는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변수에서 그 친구의 평균을 빼시고 이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친구의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공식을 거치면 표준화가 되겠지. 그치? x바를 표준화시키려면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다. 가지고 온다.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와. 슉슉슉슉 다 가지고 오셔서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확률 바로 치고 이쪽이 마이너스 1.96이었고요. 뚜뚜뚜 Z를 이걸로 바꿔요. Z가 아마 저거였을 거니까 얘를 표준화시켰다면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분모 자리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붙어있고 여기는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 이쪽은 여전히 1.96인 거야.
요게 확률이 0.95란 뜻이거든. 이거 표를 봤더니 다르네요. 근데 여기서 요걸 정리만 좀 할게. 양변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주고,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x바 마이너스 평균, 이쪽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줘봤자 부동호가 바뀔 텐데 이쪽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냅둬도 될 것 같아요. 양변에다 마이너스 1,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얘가 이제 n-x바로 볼 수도 있고요. 괜찮죠? 그죠? 여기다 x바 더 더해줍니다. x바 더해주면 여기 가운데 n만 남네요. n. 그래서 자 다시 똑같이 적어요.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여기다가 n 더 x바를 더하세요. x바. 예, 그러면은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가운데 n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오른쪽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은 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자 이상한 게 많아서 그런 거죠. 그냥 1차부터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버려서 이 확률이 0.95라는 결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놀랍게도 모평균의 추정이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이거. 잘 보세요. 이 n가 몰라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스몰 n이 그러니까 모평균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라는 소리예요. 이게 95%로 모평균을 추정했다고 하는 거야. 체크 포인트가 있어도 들어가 이제. 와 신기하네. 이게 나오네.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확률이 이거네. 우리가 모르는 모평균이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그곳에 존재할 확률이 0.95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가 알 수 있다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x바는 알 수 있어. 그렇잖아. 이 x바는 내가 뽑은 애들의 평균이니까 모를 리가 없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여학생들의 키 평균이 궁금한데 우리 학교 학생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아침에 가서 그 한 30명 조사하는 거야. 그 30명 평균이야 이게.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0명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뽑은 애들의 표준 편차니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르는 정보가 뭐냐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가 뭐 당연히 모르는 게 되게 많지. 근데 모르는 게 지금 이거 두 개 몰라. 절대 알 수가 없어.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그마를 알겠냐고. 그래서 모평균도 모르고 당연히 모평균이 안 나오니까 모분산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우와 여기 들어있어. 야 이거 모평균 여기 있나보다. 95%는 좀 믿을만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잘 봐봐. 이 x바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잖아. 근데 절대 알 수 없는 게 시그마야. 이해되지? 이 시그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이 안 된 거란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시그마 값이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얘부터 이거 내가 뽑은 애들의 평균으로부터 얘 n도 알잖아 우리가. 표본의 크기 내가 뽑은 애들의 명수인데 뭐. 내가 이 x바 알고 있고 n 알고 있고 이걸 모르네 시그마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론이 하나 나와. 우리가 원래 시그마는 알 수 없다야. 이건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알 수가 없어. 잘 생각해봐.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 원래 분산 구하려면 평균 필요하잖아. 편차제곱 평균이니까, 그치? 알 수가 없는데, 추정 뭐지? 이거 안 되는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론이 하나 나온다고. 시그마는 알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론이 잡혀 있어. 알 수 없는데, n이
충분히 크면 한 30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또 하래 맨날. 한 30 이상 정도가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봐봐. 모집단 진짜 많을 거야. 표본은 내가 조사하는 애들이고 엄청나게 많지. 그치? 걔네들의 흩어진 정도가 시그마. 이건 내가 뽑은 애들. 이 뽑은 애들의 흩어진 정도가 S. 표본 표준 편차. 잘 듣고 있냐 너? 잘 듣고 있어? 다시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 걔네들의 흩어진 정도. 내가 뽑은 애들의 흩어진 정도.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시그마 값을 알 수 없기에 시그마 값을 대체하래. S로 대체해서 사용하래.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런 말 할까.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가면은 잘생긴 오빠들 없나요? 잘생긴 형들 없나요? 가봐. 짱 많거든.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막 이게 약간 편견이 있지. 공부만 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한 거란 말이야. 가봐. 뭐 여기 가까운 근처에 여대가 이대 있잖아. 이대 가봐. 그 이쁜 애들 막 엄청 스타일 좋은 그 누나 언니들 없을까요? 진짜 많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많거든 사람이. 거기도 그렇잖아. 뭐 홍대 가면은 다 멋있습니까? 신촌 가면 다 멋있는 사람, 뭐 어디가 연남도 가면 다 멋있는 사람만 있나요? 그럼 저기 뭐 서울대 있구나, 어디 뭐 딴 데 가면은 그런 사람 없을까? 아니 가봐. 진짜 많지. 비슷해 분포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으면 그 분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진짜 많거든. 서울시라고 생각해봐. 서울시의 그 남자들의 키를 보고 있어. 근데 내가 광명시의 키를 보고 있는 거야. 뽑은 거잖아. 표본을. 그랬을 때 서울시 사람들의 흩어진 정도, 키, 그거랑 광명시 남자들의 키의 흩어진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니까 이거. 왜냐면 개체가 많아지면은 그 분포 상태가 갑자기 틀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기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시그마를 가르쳐주는 문제가 간혹 있어. 사실은 그 문제한테 내보고 싶은 건지 어떻게 알아냈어 이거. 이걸 모르는데, 이걸 추정하라는데, 이걸 모르는데, 이걸 알고 있다고? 사실 그 문제가 약간 충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오류야.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알려주면 쓰면 돼요. 그냥 알려주면 근데 이거 쓰란 얘기거든. 사용해라 그냥. 근데 이게 뭐 내가 보기에는 좀 이제 공인력이 있는 시험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이나 뭐 평가원.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걸 안 가르쳐 줄 때가 나는 많다고 봐. 왜냐면 그들은 알거든. 야, 시험은 원래 모른다. 절대 알 수 없는 값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안 가르쳐 주고 이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야. S는 알 수 있기 때문에 S 값을 알려주겠지. 오늘 S를 너한테 구하라고 하겠지. 다시 한번 책을 넘겨볼래? 확률분포 맨 앞에 있지. 8단원, 9단원인가요? 8단원. 거기 그 N-1 기억하십니까? 나누기 N-1을 했던 거. S 구할 때. 몇 페이지냐? 책을 넘겼어요. 통계적 추정에 몇 페이지 있냐면요. 거기 있죠. 195페이지 찾았나요? 195페이지. 195페이지. 거기에 뭐 N-1의 줄이 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거 체크하라 그랬죠. 선생님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왜 n이 아니라 원래 그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치? 근데 크기가 n짜리라며. 표가. 그럼 이제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n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상한 거 그랬잖아. 이게 n-1로 나눈다. 근데 왜 하나 줄여 나누지? 그치? 왜 줄여 나누지? 근데 그 아래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아래 적혀 있어. 어드바이스라고. 그치? 다시 읽어볼게. 모분산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 S제곱을 정의할 때도 N으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근데 N-를 나누는 것은 왜 그런지는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모분산과, 자 앞에 보시고, 모분산과 표본 분산,
얘네들의 분산, 표본 분산, 얘네들의 분산, 모 분산. 이 S를 구하는 이유는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아무 쓸데없는 값이거든. 근데 S를 구하는 목적은 이 친구를 대체하기 위함이야. 이걸로 바꿔쓰기 위함이야. 시그마 값을 모르니까 S로 대체할 거다 이거야. 근데 S로 대체할 건데 얘네들의 진짜 정확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보다는 얘가 얘랑 더 가까워지는 값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어차피 대체하고자 하는 값인데. 그치? 이 시그마 값을 알 수 없기에 S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대체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n을 하는 것보다 n-1로 나누는 것이 더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는 없는 이론이야. 근데 실제로 나누기 n을 하는 것보다 여기 얘네들의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 이 내가 뽑은 n개의 표본들의 이 표본 안의 개체들 걔네들의 평균을 다 빼서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서 n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n을 했을 때 얘랑 차이와 나누기 n-1을 했을 때 얘랑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n-1이 더 간격이 작다. 오차가 적다.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S를 구하는 목적을 설명드리는 거야. 이거 왜 구하는 거냐면 너희가 얼마나 흩어져 있어 이게 궁금한 게 아니야. 이 S는 저 시그마 값을 모르기에 시그마 대체용이라고 대체용. 근데 n-1이 더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시그마 값을 알면 쓰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그마 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S로 대체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버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 궁금했던 이 친구 모평균 절대 알 수 없었던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 모평균이 이거부터 이거까지의 존재할 확률이 0.95라는 거야. 궁금하면 진짜 해보시면 될걸요. 진짜. 나중에 뭐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거 하면은 이거 그냥 아침에 가서 30명 조사해서 평균 내고 분산 구한 다음에 이 공식에 때려 넣어서 한번 범위를 한번 잡아봐. 우리 학교 전체 평균이 여기 있을 것이다. 전체 평균 한 300명 되니까 진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계산해보면은 그거랑 한번 비교해보시면 오 진짜 들어있네. 야 신기하다. 우리 학교 내가 근데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면 아침에 가서 30명 랜덤하게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 일찍 가잖아. 아침 일찍 가면 모르겠다. 몸무게를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우리 학교 남학생의 몸무게 모평균이 궁금하다. 근데 내가 아침 7시 정도에 가서 30명을 뽑았다. 그럼 평균이 너무 낮을 거야. 표본 평균이. 왜냐면 아침에 일찍 오는 애들이 보통 가벼워. 한국잖아. 날렵한 애들. 보통 이제 몸이 좀 무거운 애들은 보통 늦게 오거든. 그러니까 뽑을 거면 아침에도 뽑고 점심 12시에도 한 명 랜덤하게 뽑고 집에 갈 때도 한 명 뽑고 이런 식으로 시간대도 랜덤하게 뽑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냥 아무나 랜덤하게 이미 추출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뭐 한 점심시간에 아무나 가서 그냥 아무나 띠띠띠띠띠띠띠띠 30명 조사해보고 걔네들의 평균 조사해보고 걔네들의 표본 분산 계산해 보신 다음에 여기다 때려 넣어서 범위 잡아봐서 여기 뭐 72부터 77까지 범위에 있을 거다. 이렇다. 확률이. 그리고 진짜 전체 평균 내본 다음에 우와 내가 낸 구간에 진짜 있다. 야 이런 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95%로 신뢰도를 추정했으니까 95% 신뢰도로 이 모평균을 추정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겠죠. 공식인데. 그치? 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96, 이 1.96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95%를 의미하기 위한 상수예요. 그죠? 정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알려줘요. 아래쪽에 단 이러면서 알려주는 숫자라서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이거 출제할 때 나 같으면 이거는 2로 쓰라고 할 것 같아. 1.96과 2가 얼마나 차이가 됐다고?
차이가 없어. 확률적으로 0.000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1.96으로 써라는 거는 그냥 곱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그지?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 계산은 빡세다, 쉽게 해주자, 이거 그냥 2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쌤들도 계셔. 그러니까 문제에서 2로 쓰라고 하면 2를 쓰면 되고, 1.96을 사용하라 그러면 1.96을 사용하시면 돼. 이거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니까 95% 1.96, 95% 1.96, 99% 2.58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 외우다 또 틀린다. 외우면 틀린다 이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95%로 모평균을 추정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99%가 되려면요.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95% 말고요. 99%랑 뭐가 바뀌는 거 없습니다. 공식은 똑같은데요. 이게 99% 진짜 믿을만 하겠죠, 이거? 99%로 추정을 하게 되버리면은 이 상수값이 2.58로 바뀌면 돼요. 표를 보시면 2.58 보시면은 이 넓이가 2배 하면 0.99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만약에 본인이 80%로 추정하고 싶으면 아까 내가 설명 드렸지, 그지? 만약에 80%로 추정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 상수값이 하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요 넓이가 0.4가 되는 걸 본인이 표를 보시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뭐 95%, 99%밖에 없나요? 그런 게 어딨어? 본인이 마이너스 별부터 별까지 확률이 0.82 되게 만들어주는 그 표를 보고 부르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얘가 이제 또 요것만 2.58로 바꿔주시고,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 2.58로 바꿔주시고, 요것도 마이너스 2.58로 바꿔주시고, 요거 플러스 2.58로 바꿔주셔서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그게 바로 95%로 추정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들 좀 적어드릴게요. 뭐 용어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말을 쓰고요. 신뢰 구간. 아직 뭐 구간 표현 아직은 어색하니까 고이애들은 알고 있을 거고, 뭐 닫힌 구간 이런 말을 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제 표본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뜻입니다. 이 구간 표현은. 이거 신뢰 구간입니다. 95%. 그 다음에 뭐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니까 이것 빼기 이거면 신뢰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x반 없어지고 요거 2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들아, 이 시그마는 뭔지 모르면 s 대체나, 그래서 s로 대체하시면 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 신뢰도의 의미. 얘가 무슨 뜻이냐? 의미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신뢰도의 의미. 예를 들어서 뭐 95%의 신뢰도. 신뢰도 95%. 그러니까 되게 믿을만한가? 근데 좀 객관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95%면 꽤 믿을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잘 봐봐. 설명을 드릴게. 신뢰도 의미가 뭔지를. 자, 이렇게 어떤 수직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미지의 이 표본 평균, 절대 알 수 없는, 다구하려면 엄청 빡세다고 알려져 있는, 서울시 남자들을 키를 가둬야지 알 수 있는 그 모평균을 추정하는 중.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어느 정도의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의 평균과 샘플의 분산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할 것이다. 확률은 95%.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자, 잘 생각해봐. 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표본 평균이라 모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저기 있는지 나도 모르지 사실은.
저기 있는지 모르는데 존재할 거 아니야, 모평균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저기 있는지만 모르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표본을 이렇게 뽑았잖아. 마지막 수업이라 잘 들어주고 집중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뽑은 애들을 얘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X반은. 얘는 모르지만 모르는 거지 없는 값은 아니니까 어딘가 있었겠지. 그치? 여기 있다 믿어보자고.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샘플을 뽑아서 이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꾸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이 이건 거지 얘가 이거란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잖아. 이 X바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다. 걔네들의 평균을 내야 이건 거지. 이거 평균 더 못 구한다고 이거는. 그치? 자꾸 이게 이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말 하니까 내가 뚜껑이 열려 나중에. X바가 M이면 네가 신이지 신. 니네 학교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30명 평균 잡았더니 우리 학교 평균이 더라.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알았지? 제발 그런 걸 아주 헷갈리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가서 샘플을 뽑아서 이걸 구한 거야. 구했더니 여기에 나온 거지. 이렇게 첫날 표본 조사를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모평균보다 큰 값이 나왔네. 그치? 근데 그건 내가 큰 값이 나온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 모평균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한다 그러잖아. 실내 구간이라는 게. 그럼 내가 구간을 잡아봤더니 이런 구간이 생긴 거야. 여기서부터 x바 마이너스 이거 이 정도가 x바 플러스 저거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만들어놓은 거야. 이 구간이 생긴 거라고. 생긴 거라고. 근데 지금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갔네? 들어가 있지, 그지? 이럴 때 우리가 추정으로 성공했다 그래. 근데 성공한지 안 한지 알 수는 없어. 왜냐면 모평균이 저긴지 모르니까. 첫날 뽑았더니 이렇게 나왔어. 또 다음날 해봤어, 다음날. 다음날 가서 두 번째 샘플링을 한 거야. 두 번째 표본을 조사한 거지. 두 번째 표본이 나왔어, 표본 평균이. 또 걔네들의 분산을 구해봤어. 그랬더니 이번에 표본 평균이 어제보다는 좀 작게 나오더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구간이 생긴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도 이 핑크색 구간에도 모평균이 잡혔어. 그럼 저것도 추정으로 성공한 거야. 이렇게 이런 작업을 계속 해보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만약에 내가 세 번째 날에 또 표본을 뽑아봤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본 거지. 근데 희한하게 너무 크게 나왔어. 표본 평균이.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구간을 잡아봤더니 이렇게 구간이 잡힌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모평균이 빠져나갔잖아. 저건 추정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뢰도 95%의 의미가 뭐냐면 모집단이 있고요. 이런 표본 조사를 합니다. 표본 조사를 할 때마다 표본 평균들이 등장을 하고요. 표본 평균들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구간을 만들어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럼 만들 때마다 구간이 변동을 하겠죠. 매일매일 뽑을 때가 다르니까. 그랬을 때 어딘지를 모르는 그 우리의 미지의 표본, 그 미지의 모평균. 그 친구는 내가 만든 구간의 안쪽일 수도 있고 바깥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이 95% 정도를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 100번 조사한다면 100번의 표본 조사를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런 표본 조사를 100번 한다면
몇 번 정도 성공할 것 같다? 95번 정도. 저 노란 평균이 내가 표본 조사를 할 때마다 구간이 변동을 할 텐데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횟수가 95번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95번 정도는 추정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95%의 추정인 거야. 신뢰도라는 게. 그러니까 꽤 믿을만한 거야. 내가 오늘 가서 이 표본 만들어 갔다. 표본 평균 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잘 들어봐. 너 잘 듣고 있는 거야? 표본 평균 내가 말만 하잖아. 지금 적을 게 없어서 그래.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표본 내가 아침에 가서 얘네들의 표본 평균을 내고 분산을 조사해서 계속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로 추정했냐? 야, 95%야. 야, 그러면은 100번 중에 95번 성공한다는 뜻이네. 우리가 한 추정이 거의 맞지 않을까? 왜냐면 100번 중에 5번 어긋난다는 얘기인데. 그치?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99% 추정이면 100번 우리가 표본 작업을 한다 가정을 했고, 표본 평균 내고 구간 만들었을 때 그 구간 안에 우리 학교 진짜 평균, 뭔지 모르는 그 진짜 평균이 구간 안에 100번 중에 99번은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꽤 믿을만하지. 설마 우리가 오늘 한 게 설마 100번 중에 한 번이겠어.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이쪽 동네에서는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잘 좀 이해를 해줘. 그러니까 뭐 95% 신뢰도 어때? 믿을만하죠. 99% 그건 거의 팩트죠. 80% 그것도 좀 괜찮은 느낌? 60% 이거는 좀 애매해요.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100번 정도 했을 때 그 횟수번 정도는 포함할 것이다. 근데 슬픈 사실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평균이 어딘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치? 모르는데 내가 오늘 낸 구간에 있지 않을까? 들어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다. 이게 신뢰도의 의미입니다. 모평균의 추정.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었었고, 문제 한번 받을게요. 요거는 하나만 또 보자. 이제 그 다음 설명인데, 근데 신뢰도 높으면 좋은 거냐? 뭐 신뢰도 99%면 좋은 거고, 아니면 신뢰도 뭐 30%면 되게 안 좋은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뢰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은혜학교의 그 여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신뢰도 100%로 추정을 한다. 100%면 거의 진실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은혜학교 여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130 이상, 240 이하에 있을 거야. 이런 100%야. 그치? 무조건 맞는 말이 설마 그 사이를 벗어나겠냐고.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이 보면 이렇게 돼요. 신뢰도의 그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었잖아.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모평균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잡는 거죠. 신뢰 구간이라는 게 모평균이라는 것은 내가 뽑은 애들의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그냥 K라고 잠깐 쓸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내가 뽑은 애들의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K가 1.96일 수도 있고 2.58일 수도 있는 거다. 그거는 이제 신뢰도에 따라서 바뀌는 상수가 저 K 값인 거고, 이 n 값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 시그마는 사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어차피 모집단의 그 모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건데, 그 S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 둘은 거의 똑같을 거라고 믿는 거다. 저거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요 K라고. K는 내가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n 값을 조정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요 K를 그래서 보통 신뢰상수라고 해요. 신뢰상수. 그 n은 표본의 크기. 이 두 개를 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K가 일정한 상태에서 K가 일정, 그러니까 K가 일정하다는 건 같은 신뢰도에 대하여 95%에 대해서 만약에
n이 커지면 이거죠. n이 커지면.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조사하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n이 커지면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리니어리티 키를 90%로 조사하는데 내가 되게 많이 조사했다. 한 60명 조사했다. 175부터 177까지다. 우와, 믿을만하다. 느낌 오잖아. 175부터 177까지 존재할 확률이 95%야. 그렇게 돼버리면 아, 리니어리티 키는 애들이 그 정도구나. 느낌이 오는데 n을 되게 조금밖에 조사 안 했어. 그럼 실내 구간이 길어지거든. 길어지니까 리니어리티 키 평균이 173부터 180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거는 좀 느낌이 안 온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많이 조사할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든다. 작아진다. 좁아진다. 그 좁아진다는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약간 좀 진짜 추정한 듯하다. 180부터 182까지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 오케이. 크네. 꽤 크네. 이 느낌이 있지만 175부터 185까지다. 이게 뭐 무슨 의미 있겠어, 이게, 그지? 그냥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K가 일정하다는 거는 같은 신뢰도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이 n이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가 좁아지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아까 적어놨던 것처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여기 왼쪽 끝에서부터 이 오른쪽 끝까지의 이 길이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구하는 방법이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요. 구간의 길이니까. 그래서 이 n이 커지면 이 값은 줄어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런 느낌. 근데 약간 납득이 될 거라고 봐. 그러니까 많이 조사하면 더 좋은 정보가 나오겠지. 만약에 이번에는 n이 일정해. 잠깐만. 네. 아니요. 그거는 아래층. 4층이실 거예요, 아마. 네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자, n이 만약에 일정해. 이번에는 그러니까 표본 크기를 고정시킨 거야. 내가 그래서 20명 조사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얘가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고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K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K가 커지면 이거지. K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95%로 추정을 했는데 내가 80%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로 추정을 했었는데 95%로 바꾼 거야. 그럼 믿을만한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되게 좁게 추정하던 구간의 길이가 넓어진다. 넓어진다는 말은 별로 믿음직스러운 구간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이게 둘 중에 하나 고정된 상태에서 뭐 하나가 변하면은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바뀌는데 이 구간의 길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생기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천천히 드렸습니다. 예제 좀 가볼게요. 기본 10-5번입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우선은 공식을 머리에 넣어서 계산만 하는 거라서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자,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좋아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겠죠. 여기서 표본의 크기를 100개를 잡아서 표본을 만들고 이 표본 평균들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이 500시간. 이거 구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표본 표준 편차니까 S입니다. S가 40시간. 이렇게 조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 둘은 구할 수 있다. 뽑은 애들의 평균, 뽑은 애들의 표준 편차. 그랬을 때 자 1번 95%만 할게. 숫자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95%로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 그럼 어디 있는 거냐면 M은 여기 있을 거야. 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500으로부터 마이너스, 근데 95%는 1.96을 쓰라는 얘기죠. 얘네가 원래 이거 갖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96 곱하기 루트 n 100개 조사했고 시그마 원래 모르는데 s 값을 줬으니까 s로 대체한다.
그래서 여기가 40 이상 요거보다는 모평균 크거나 같을 거고, 자 표본 평균 500시간, 그 다음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s, 이렇게 여기에 그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이 들어있을 거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도는 95%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고, 뭐 곱하기 하는 거를 본인이 해보시면 됩니다. 99%를 하고 싶으면 2.58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고요. 기본 10-6번입니다. 우선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요 숫자 넣어서 막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식의 학습을 안 주는 거다. 자, 어느 양계장 전체 X라 그러죠? 자, 여기서 달걀의 노른자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모집단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중에서 64개를 이미 추출. 표본의 크기가 64개구나.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나오겠죠. 표본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이 17이었다. 17을 알겠다.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그러면 내가 99%로 이거를 추정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구간의 길이가요, 구간이 15.71부터 모평균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더라. A 값과 알파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쉽죠? 이 15.7이라는 게 이 표본 평균 17로부터 마이너스 99% 2.58. 시험장에서 이거 가르쳐 준다고, 상수를 원래 적어준다고 하는 쪽에다가 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그마 값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 그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이 m가 여기가 또 17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뭐 산수라서, 그치? 이 값이 15.7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뒤에 뺀 게 뭐 1.29면 되는 거잖아. 거기서 요 시그마 구하시고, 여기다 시그마 계산하셔서 얘가 이거랑 같은 거라서 A 값을 찾는 완전 산수. 계산만 해보시면 된다. 공식만 머리에 들어갔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산수 문제. 다음 페이지. 오늘은 쭉 한 번 해서 마무리해 버리겠습니다. 11단원 설명 듣고 나면 끝나요.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기본 10-7번이 있습니다. 1번. 자, 주민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표준 편차가 5리터 정규 분포. 좋아요. 주민이 있는데요. 그 하루 물 사용량이 모평균이 뭔지 모르지만, 우와, 시그마 값을 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원래 모르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저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따르는데, 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면서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이 있었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자, 지금 95%이기 때문에 1.96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신뢰 구간의 길이 L이라는 것은, 자, 2배 하시고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와, 시그마 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시그마 값을 원래 안 준다고요? 그때 S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얘가요 4.9보단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풀어보시면 n이 뭐 곱해서 열심히 나누기 잘하시면 16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명 정도 이상은 조사하셔야 95% 신뢰 구간의 길이가 4.9 이하가 된다. 그렇게 산수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2번. 자, 표준 편차가 1로 알려진 정규 분포 따르는 모집단. 이거 거의 신이죠, 신? 시그마가 1로 알려진 모집단. 근데 뭐 알려졌다는 거는 그동안 저렇게 나왔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모집단의 평균, 이 모평균, 우리가 궁금한 거. 이놈의, 자,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신뢰, 여기서 표본 조사를 할 거잖아. 여기 엑스마가 나오고 등장을 하겠지. 그러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신뢰 구간을 일정한 신뢰도로 구하려고 한다. 일정한 신뢰도라는 건 봐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원래 얘가 곱하기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야. 근데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요 k 값을 상수 취급하라는 거야. 요게 변치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상수 취급을 해주시고 표본의 크기가 4니까 이 n값은 4로 바꿔줘. 4로 바꿔줘. 이렇게 4로 바꿔주시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였다. 와 좋겠다. 그 단함수 중에 이게 2였다. 약분되는데 이거? 여기서 뭐지? 이 또 물조사 없어지면서 K값이 2였네? K가 2구나? 표본의 크기가 얼마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0.5가 되느냐? 현재 K값이 2인 거 알아낸 거야. 그 다음 질문이 나오지.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L이라는 게 2 곱하기 K값은 2였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일 때니까 갑자기 n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새로운 실내 구간.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잡아야 같은 실내도 안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0.5가 되겠느냐 뭐 이런 걸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풀어볼까요 그냥? 이거 4니까 이거 2분의 1이거든요 이거 4니까 이 루트에 8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n은 64 정도 한 64명 정도는 조사해야 그래야 이제 표본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은 실내도에 대해서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64명 정도는 조사하셔라. 그런 얘기니까 자세하게